지난 55년 MBC 충북. 네, 청주를 대표하는 국제 문화예술축제 공예 비엔날레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을 제일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신 분이죠. 변광섭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루두루 여러 가지 또 청주의 문화예술 관련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정해주신 키워드는 바로 역시나 비엔날레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는 9월 4일에 개막이 됩니다. 비엔날레. 이제 비엔날레 때마다 일종의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성이 늘 이제 정해지게 마련인데 올해는 그렇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습니까? 매해 공예 비엔날레를 하면서요. 이제 주제가 정해지는데 주제를 떠나서 우리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1999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원래 비엔날레가 2년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탈리아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면서 올해 14회째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청주는 공예의 중심 도시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달려왔고요. 네. 공예라는 깃발을 들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예가 사실 청주가 공예 도시라는 어떤 시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청주하면 공예 도시라는 거를 또 예술하는 분들, 공예하는 사람들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청주와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상당히 주목하고 관심 갖고 참여하고 싶은 그런 이 분위기가 상당히 더 높아져 있습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는 그 중심에 이제 올해 비엔날레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주제어를 보니까 세상 짓기라고 하더군요. 세상 짓기. 예. 짓는다는 게 뭐 공예, 크래프트에 좀 연결이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어떻게 이 세상 짓기라는 주제어가 나왔을까요?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짓기의 연속이죠. 네. 밥을 짓고, 그죠? 옷을 짓고, 음, 노래를 짓고, 글을 짓고, 그러네요. 짓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네. 개는 또 개 나름대로 또 짓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공예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지을 건가. 공예의 장르가 여러 가지 있죠. 도자, 목칠, 금속, 섬유, 유리 등등 네. 수많은 장르가 있는 이 장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그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를 이번 공예 비엔날레 때 선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예와 공예 밖의 다양한 장르가 어떻게 만나는가. 전시를 통해서, 학술을 통해서, 또는 체험과 어떤 국제 교류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그 연결 지점을 만들고 찾아가고 또 새로운 어떤 공예의 지평을 여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1999년에 이제 처음 시작돼서 비엔날레 2년마다 이제 해왔습니다. 네.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도 굉장히 좀 중점을 두실 것 같아요. 네. 이번 비엔날레는 이전하고 어떤 차별화를 좀 두셨습니까? 일단 규모 면에서, 그다음에 내용 면에서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급 예. 최대 규모다. 예. 예, 숫자로 보면 공예 비엔날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합니다. 72개국이 참여하고요. 그동안은 보통 40개국 안팎에서 국가가 참여했었는데요. 전 세계 72개국에서 대한민국 청주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전시의 숫자도 약 25개의 전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본전시, 그다음에 뭐 국제공예 공모전, 네. 초대 국가, 뭐 어린이 비엔날레, 뭐 이런 그 다양한 그 전시와 그다음에 이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전시까지 네. 정말 많은 그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역대 가장 많은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작가도 가장 많고 지역 작가도 역대급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정부와 국제기구가 협력하는 전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미술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청주 공예 비엔날레랑 함께하고요. WCC 세계공예협회의 유일한 이 한국의 공예 도시거든요. 그래 WCC라는 국제공예협회와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국내 추천 도시입니다. 우리 청주가. 네. 그래서 유네스코와 국제공예협회, 세계공예협회가 함께 손잡고, 그러니까 정부와
국제기구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전시로 가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과 그다음에 양적인 면에서도 역대급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 이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대표로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예. 이제 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변광섭이라는 이 세 글자, 이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관련해서 실제로 좀 연관돼서 일을 해오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죠? 오래됐죠. 좀 뭐 예. 공예비엔날레가 1999년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제가 이 2003년부터 총괄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군요. 공예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네, 네. 이제 일종의 그 이 기획자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계속 그 중에 의미 있었던 게 2011년이죠. 그 이전까지는 예술의 전당에서 체육관 또는 천막치고 비엔날레를 했어요. 네.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비엔날레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번 갔더니요. 큰 공간에서 정말로 훌륭하게 치르고 있고 네. 뭐 1, 20일이 아니라 6개월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임시 천막을 쳐놓고 하니까 오랫동안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11년 그 옛 청주 연초제조창, 담배공장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청주시 소유가 되는 순간 제가 그곳을 비엔날레 공간으로 또는 비엔날레 클러스터의 앵커가 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우리 전문가들하고 힘을 모아서 네. 비엔날레 문을 담배공장에서 사실은 열었죠. 지금 이제 문화제조창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비엔날레 때문에 문화제조창이 탄생한 겁니다. 네. 저 담배공장이 부셔지고 아파트 질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전국적으로 담배공장, 큰 공장들은 부시고 아파트 진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이 사라지면 역사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진다. 담배공장이 만약에 없어지고 아파트를 지면 그 담배공장의 역사가 사라지죠. 네. 담배공장의 애틋한 추억, 이야기거리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재조청으로 탄생시키니까 그리고 가운데 굴뚝이 크게 딱 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람들이 여기 담배공장이었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또는 우리 이웃이 여기서 일을 했다 그러던데 네. 등등 수많은 이야기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이제 쭉 흘러오겠죠. 그래서 도시에는 그런 그 이 세 가지 이 어떤 그 이 도시의 성장 요소가 있습니다. 네. 보이드, 그다음에 액티비티, 심벌. 보이드는 담배공장 같은 건축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심벌은 이 상징 조형물, 디자인 이런 걸 네. 얘기하고 액티비티는 우리 비엔날레나 우리 축제 또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얘기하거든. 이 세 가지가 조화로울 때 그 도시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 청주에 그 중심에 문화재조창이 있고 공예비엔날레가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가슴 벅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0년 이상의 세월에 녹아 있는 노고가 예. 오늘 저기 그 변 대표님이 희끗희끗한 수염에 다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주 공예비엔날레 위상은 어떤지 또 향후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솔직하게. 뭐 말씀드렸지 저는 초창기부터 공예비엔날레와 함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청주 공예비엔날레면 아는 사람도 없었고 네. 반기는 사람도 없었는데요. 특히 작년하고 올해 해외의 비엔날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은요. 외국에서 제발 좀 와달라고 우리 도시에 우리나라에 와달라고 그러고 네. 실제로 가면 줄 서 있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적어도 공예 분야에 대해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행사고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네. 그 시대에 공예 이슈를 던지는 세계적인 행사인 건 틀림없고요. 실제로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지 좀 올해 72개국이 참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중에 공모전에 출품한 국가가 71개국이에요. 네. 여기서 입선한 작가들이 이제 우리 담당자들이 메일이 계속 주고받지 않습니까? 네. 당신 입선했습니다. 무슨 네. 상입니다. 무슨 뭐 이러면은 그 애들이 흥분한다 그래요. 메시지가 와갖고 어떤 흥분이냐?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네, 네.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우리 나라에 이 사실을 다 알리겠다.
나는 하루빨리 당신 나라에 가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가 끝없이 이어지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게 이렇게 중요한 행사였나요? 네. 이거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공모전 담당자를 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그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문화도시 청주의 예. 자긍심을 느낄 수 그러네요.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국제사회에 갖는 위치가 크고요. 네. Very good experience, very good opportunity for me to be able to be part of this, and it also improved my way of thinking about art as well. Yes, I've been trained as an architect, and a lot of people question whether this is art or design. And nowadays we have a craft, art, design, craft. It's all the same for me. I would love to join.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문화 제작자입니다. 평소에도 문화 행정가보다는 좀 문화 제작자 이런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소개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네네. 일종의 로컬, 지역을 기획을 하는 일종의 지역 기획자가 되는 거, 문화 기획자가 네. 되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죠. 네.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넘쳐나죠. 근데 서울 사람이, 서울의 전문가가 청주 오면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니 뉴욕의 전문가가 청주 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지역을 모르는데 지역을 구석구석 역사적인 또는 문화 원형 또는 공간의 가치, 사람들의 삶과 문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서울보다 부유할 수는 없어도 서울보다 행복한 도시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청주가 그런 도시가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청주는 그렇게 되고 있죠. 왜? 대한민국 1등 문화도시이고 세계에서 주목하는 공예도시이고 그리고 청년 증가율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사실 거의 1, 2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왜? 희망이 있고 여기에 일자리가 있고 여기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청주에 숨어 있는 일종의 그 역사, 그다음에 문화, 인물, 자연 이런 자원들을 발굴하는 일을 끝없이 저는 해왔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 작년에 11월 1일 날 우리가 문화재유청이 로컬 대상에 그 수상되면서 전 그 유인촌 장관께서 오셨어요. 네. 그리고 지역 작가들, 그 문화예술인들 간담회를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이 기관장부터 쭉 해서 32살의 가장 젊은 청년도 그 자리에 앉혔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손을 딱 들더니 저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바로 담배공장이 있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공예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서울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보긴 했겠죠. 사실. 네네. 근데 서울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해외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이 담배공장 문화제조창 때문에 전국에서 오고 해외에서 오는 걸 봤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멋있네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네.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는 유리 작가인데 너무 잘해가지고 그 당시도 마침 영국에서 이렇게 그 데리러 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탈리아 전시, 프랑스 전시 나가면 그냥 다 팔리고 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러브콜 해갖고 중국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로컬이죠. 로컬 크리에이터네요. 내가 진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서울보다 부유할 수는 없어도 서울보다 행복한 도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네, 겁니까? 네. 문화의 다양성이 살아있는 도시여야 되고요. 네. 서로의 꿈을 복돋아주고 응원해주는 도시여야 되고요. 즉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그렇다면 본다면 뭐 문화 제작자로서 혹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싶으세요? 사실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을 하는 경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많은 예산을 쓰고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특히 문화는 예술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당장 예컨대 고춧가루를 얼마를 팔았느냐, 배추를 얼마 팔았느냐, 예컨대 핸드폰을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벌었느냐, 당장의 인푸트와 아웃푸트를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긴 호흡으로 달려온 의미는 나름대로 있다고 보고요. 비엔날레를 통해서 거둔 성과가 지속 가능한 공예 문화 환경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예 연구소, 공예 학교, 생활 공예 운동, 그다음에 어떤 공예 클러스터. 네. 그러니까 정부와 협치를 통해서 국제기관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꿈을 꾸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성장과 행복의 어떤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네.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런 춤을 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갖습니다. 이제 지금 드렸던 질문에서 한 걸음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예. 사실 이제 문화라든지 예술하고 또 이걸 실질적으로 현실에 녹아낸 정책하고 예. 이 두 가지가 또 사실은 뭐 어느 쪽이 더 무조건 방점을 둔다기보다는 균형을 잘 맞춰야겠다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예. 또 지역성, 로컬성하고 또 지역이 또 세계와 연결되기 위한 그 균형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네. 부분에서 또 대표로서 이제는 예. 고민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사실 우리의 삶이 문화여야 되죠. 우리의 삶이 공예이어야 되고. 근데 공예는 정말로 시대를 담는 그릇이고 아름다운 쓸모예요. 공예 자체가. 네. 일반 미술하고 틀린 게 공예는 일상생활에 정말로 유익하고 유용하고 가치 있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네네. 예술을 입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엔날레는 비엔날레대로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지만 그것이 끝나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집에 네. 정말 좋은 공예품, 다랑아리 또는 식기, 뭐 그다음에 뭐 오칠 가구,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공예를 선물하는 것. 그다음에 공예 정원도 만들면 좋겠어요. 네. 일반 생태 정원. 왜냐하면 공예의 모든 소재는 자연입니다. 흙에서 오죠, 나무에서 오죠, 땅 파서 뭐 오죠. 자연에서 오지 않는 게 없어요. 공예의 모든 도자, 목질, 금속, 섬유 이런 모든 그 공예의 장르는 자연에서 왔고 가장 자연을 닮은 예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마다 또는 그 지역 곳곳에 나는 공예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공예로 도시의 간판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공예가 갖는 가치가 중요하니까 정부는 저는 여기를 K공예의 클러스터, K공예의 성지로 좀 정책 사업화했으면 좋겠다. 이 방송을 혹시 그 정부 관계자가 듣고 계시면 네. 이거 꼭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네. 예, 제가 이제 보따리 싸들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중앙부처 다닐 겁니다. 그걸 네. 유치하기 위해서. 예. 대표님으로서 그런 활동을 또 활약을 계속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저희가 좀 머리를 좀 식히는 의미에서 예. 밸런스 게임을 가볍게 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청주 공예 비엔날레 어쨌든 흥행에도 성공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될 텐데 예. 둘 중에 홍보 차원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예. 요즘 뭐 제일 또 인기 있다는 BTS가 예. 비엔날레 와서 깜짝 인터뷰도 하고 예. 노래도 하고 간다. 예. 아니면 갑자기 비엔날레에 반고가 시간 여행을 와서 나타난다. 예. 둘 중에 어느 거? 당연히 BTS 이어야 되죠. 그래요? 예. 그 이유는요. 네. 사실은 10여 년 전에 저는 반고 선택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요, 10여 년 전에 예. BTS가 담배공장이었을 때 문화재청이 아니라 예. 담배공장의 낡은 공간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덜 성공하고 덜 성장했을 때인데 아직은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트는 전에. 그래서 이제 다시 문화재청이 됐지 않습니까? 네. 다시 와서 그 감격, 그 감동을 함께 나누면 더 좋죠. 네. 저는 이게 죽은 사람 다시 와서 뭐 합니까? 저는 그 무덤까지 파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다만 살아있는 이 땅의 영웅이 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왜? 문화재조창을 만든 대한민국의 영웅 중에 하나가 저는 BTS라고 봅니다. 네, 와서 네, 네.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고 어쩌면 그 뮤직비디오 때문에 이 BTS가 조금 더 성장하는데 네. 도움이 됐었겠죠. 그러고 보니까 홍보 얘기하니까 그 지난 3월에 다음 세대 홍보대사가 발표가 했죠. 됐었어요. 예. 이게 뭐 어떤 분들이고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됩니까? 저희가 우리가 매해 할 때마다 예컨대 연예인 또 이름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대사 유축을 했어요. 보통은 그렇죠. 예. 근데 예산도 많지 않고 또 사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실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네.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도 나눴고요. 그러지 말고 청주가 사실은 교육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키우는 일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충북예고의 네. 그 학생들까지 네. 이렇게 우리가 14회라서 140명을 위촉했습니다. 정말 다음 14팀. 세대들이네요. 예, 네. 예. 그 학생들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한 거군요. 그들이 예. 공예 비엔날레에서 보고 함께 하면서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 청주의 주역이 될 거고 네. 대한민국의 어떤 이 주역으로 사실은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희망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내가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있었던 그때 소중했던 네. 그 일들을 기억하고 더 성장하는데 일종의 노릇들이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네. 예. 여기서 밸런스 게임 하나 제가 더 또 도전해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예. 예. 장인이 만든 수공예품이 쫙 멋있게 있어요. 근데 예, 관객들의 반응은 좀 조용합니다. 예. 반면에 AI가 만든 공예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대중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하고 인기가 막 폭발적입니다. 예. 둘 중에 어떤 걸 좀 선택하고 싶으세요? 이제 시대의 지성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어령 선생님이 네네. 하신 말씀 중에 AI를 전쟁에 사용하면 재앙이 올 것이며 문화에 사용하면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네. 예컨대 미디어 아트 같은 것도 보십시오, 그죠? 그다음에 3D 이런 게 다 AI하고 직결돼 있는데 그렇다고 저는 AI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되죠. 관객 반응은 좀 조용할지라도 예. 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 공예의 본질은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그걸 어떻게 확장성 있게 갖고 갈 건가가 중요한 것이죠. 네. 그거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투영할 거고, 우리 꿈에 어떻게 담을 거고, 우리 미래에 어떻게 걸음을 줄 건가를 고민할 때 AI도 있을 거고, 디지털도 있을 거고, 네. 디자인도 있겠죠. 근데 그 원형, 뿌리, 뼈대는 사실은 이 문화 원형이어야 되겠죠. 네. 정신. 그 정신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주에도 수많은 무형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 예컨대 뭐 금속칼자장은 국가이고요. 뭐 필장도 있고 배첩장도 있고 궁시장도 있고 칠장도 있고 소목장, 대목장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을 기반으로 네. 이걸 현대적으로 또는 예술로 그다음에 AI 포함한 디지털로 어떻게 발전할 건가 이게 가면 산업이 되는 거예요. 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뭐 S자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뭐 네. 뽕자 들어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루자 들어가는 거 네네. 이런 것들 보면은요. 마지막은 장인의 손끝의 기술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어떻게 확장성 있게 발전시킬 건가. 네. 이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죠. 공예 비엔날레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앞서 뭐 방향성을 이렇게 전해주신 것보다 이 두 가지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운전해 가고 계신지를 더 좀 예. 많이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좀 가볼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연결 예술. 예. 연결 예술은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을까요? 세상 짓기도 일종의 연결 예, 예. 일환이죠. 예. 그리고 예술은 함께 그거를 나눌 수 있을 때 네네. 나누면서 행복을 함께 즐기고 새로운 성장의 일종의 그 모멘텀을 만들 때 그때 진정한 예술이 가치를 발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술은 때에 따라서는 시대의 이슈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엔날레처럼 시대 정신을 네네. 제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경우도 있고 시대의 아픔을 전곡을 찌르기도 합니다. 네. 예컨대 전쟁 또는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갈등 이럴 때 예술로 시로 네. 또는 노래로 또는 그림으로 저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시대와 시대를 잇고 공간과 공간을 잇고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잇는 데에 저는 이 연결 예술의 어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예 비엔날레가 더더욱이나 네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좀 찾아와 주셨으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시민들을 초대하는 방식이랄까요? 예. 그런 것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홍보라 그래서 자 이번 비엔날레 몇 월 며칠부터 어디까지 무슨 제절이 열립니다.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시민들을 그야말로 이 비엔날레라는 좋은 공간과 그 내용 속으로 이제 초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는 역대 최장 기간 예. 60일간 비엔날레를 하기 때문에 사실 피로감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60일 동안 꾸준히 시민들과
전 국민과 전 세계인이 우리 청주를 찾고 행사장에서 함께 감동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이죠. 네. 가다 맥이 끊길까 봐.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머무르는 전시를 하고 네. 그다음에 공감하는 전시를 하고 감동을 함께 나누는 전시를 하자. 그러니까 네네. 머무르는 전시를 위해서는 전시장 안에 구석구석 다양한 어떤 그런 이 퍼포먼스가 있을 수 있죠. 네네네. 작품 앞에서 춤을 춘다든지 누구는 작품 앞에서 시를 낭송한다든지 또 미디어 아트로 뭐 표현한다든지 해서 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번 오면 또 와서 볼 수 있게끔 네네. 이런 것도 할 거고요. 초대국가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의 날, 국가 주간, 일주일 내내 국가 주간입니다. 네네. 음식을 맛보는 날, 음. 영화를 보는 날, 그들의 뭐 무에타이인가요? 그 스포츠를 네. 보는 날, 뭐 이런 걸 계속 날을 정해서 그들의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머무르고 함께하고 공감하면서 감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것, 그러니까 참여형 네.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좀 체험 시민들이 와서 보시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나 봐요. 예, 예컨대 예. 올해 이제 특별전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조계종 종정 스님이신 성파 스님이 계신데 그분은 예술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글씨는 기본이고 그림에서 도자기, 오칠, 뭐 염색 못 하시는 게 없을 네. 정도인데 그분이 한 관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100m짜리 한지를 특별 전시를 합니다. 와, 한지가 100m가 쫙 그만한 공간이 연결을 한 게 있는데도- 아니라 예. 잘라서 연결한 게 아니라 예. 그냥 한 장이에요. 100m에 한 장이에요. 한 장이. 그 가운데서 향과 음악으로 명상을 하는 그런 코너도 하나 만들어놨어요. 네. 주제가 명명백백. 명명백백. 네, 네. 명은 들을 명. 그냥 뭐 그 소리로. 예, 예. 또 백은 희고도 희다. 음. 한지는 백지잖아요. 하얗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 낙서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항상 프라임 인터뷰 출연자분들께 이제 애장품을 소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특이하게 지금 아니 목에 걸고 계시다는 제 몸에 예. 2개의 공예품이 있습니다. 지금요. 예.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는 걸고 계신 것 같고. 예,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얘죠. 예. 얘는 금속공예죠. 네. 예, 그 지역 작가가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금속공예 만든 제가 이거는 작년에 제가 사실은 일부러 살 때 네. 서울에 공모 사업 제가 직접 발표하러 가야 되는 건데 좋은 기운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일부러 사갖고 이후에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예. 그 애장품 1호가 될까요, 그러면? 꼭 그렇진 않고 저 애장품 재산 목록 1호는 저희 집에 있고요. 예, 예. 그렇군요. 예, 근데 그걸 가져올 수 없어갖고. 근데 늘 매일 예. 제가 항상 그 목걸이처럼 진짜 하고 다니는 게 애장품은 이겁니다. 뭐예요? 요거는 그건? 뭐냐면요. 예. 글씨는 제가 쓴 겁니다. 변광섭, 네. 인. 도장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인장이죠. 네. 인장. 근데 글씨는 제가 썼고 요걸 누가 팠냐면 국가무형문화재 금속칼자장 이민우 선생이 파고 그거를 샘물 녹여서 네. 금속칼자 기법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직지네요. 그러니까 저밖에 없죠. 보면은 사람들이 의미 있다, 네. 청주답다, 네. 뭐 그 문화재단 대표답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예. 아니 세상에 누가 금속 활자장의 기술로 예. 금속으로 저런 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진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그 아이 이름이 새겨진 금속칼자를 선물했으면 좋겠어요. 직지의 고장답게. 예. 특히 청주가 교육의 도시고 네네. 생명문화 도시고 직지의 도시고 공예 도시라면 적어도 이런 것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또는 우리 아이들이 네. 가지고 다니면서 예.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요. 예. 요 최근에 그 뮤즈라고 해서요. 예.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가 예. 그 굿즈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래서 예. 혹시 예. 공예 비엔날레도 어떤 청주 공예 비엔날레 어떤 굿즈?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저희 집에 그 둘째 딸이 저한테 네. 아빠 저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국립중앙박물관 굿즈를. 예, 예. 아니 비엔날 때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쭉 봤죠. 그래서 네. 내가 우리 직원한테 우리 딸이 얘기하던데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돈을 주셔야죠. 근데 이와 별개로 우리가 문화재청 안에 1층에 한국공예관 샵이 있어요. 네, 네. 아트샵이. 거기에서 베스트텐을 그 엄선해서 오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정말로 기념품으로 네. 사갈 수 있게끔 아.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는 돼 있다. 예. 인기만 얻으면 된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는 이제 다음 마지막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공예도시로 역시 귀결이 되네요. 예. 공예도시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공예도시 청주가 이제 그야말로 세계 속에서 공예도시로서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짜져야 되겠죠. 아까 예.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적인 것, 그다음에 시민운동 포함해서 중장기 마스터 플랜으로 갈 때 저는 청주를 K공예의 클러스터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K공예의 클러스터 또는 테마파크가 만들어지면은 네. 전 세계가 여기 와서 머무르면서 함께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국립공예미술관을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 국립공예미술관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예. 되게 인기 있습니다. 예. 바로 맞은편에 바로 옆에 국립공예미술관을 만들면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공예미술관이 쌍끌이가 돼갖고 네. 대한민국의 미술정책, 공예정책의 상 중심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청주가 한국의 어떤 예술의 특히 네. 미술의 공예의 성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사실 뒷받침돼야지. 네네. 탄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 청주시와 또 저도 힘쓸 거고요. 또 청주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거에 좀 더 좀 책무감을 갖고 함께 네, 움직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변광석 대표님과 말씀 나누면서 청주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이 문화와 공예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좀 자긍심이 다시 좀 불길이 이렇게 새싹이 다시 좀 움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예.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청주에게 공예란? 아, 청주에게 공예란 네. 성장이다. 성장하지 않는 삶은 아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네. 그럼 왜 성장해야 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죠. 청주가 그동안 25년 넘게 사반세기 공예 깃발을 들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네. 조금씩 성장을 해오면서 어떻게 청주라는 도시도 같이 성장을 했잖아요. 청주 시민들도 함께 성장을 했고 네. 또 우리 시민들의 행복 지수도 같이 높아졌고요. 공예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고요. 네. 앞으로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 공예의 깃발을 더 드높이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9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60일간 문화재유창 일원에서 열리는 세상 짓기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 시민들이 또는 충청북도 도민들이 우리 공예 비엔날레 관심 있고 네. 박수치고 함께 하고 또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또 더 큰 성장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